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갑진년 총룡의 해인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정말 행복과 축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은 정말로 시장도 좀 좋은 강세장이 좀 왔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정말 대박 수익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가 좀 이제 시간대도 변경되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정말 좀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좀 유튜브를 제가 좋은 컨텐츠로 하기에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도 좀 제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데일리하게 전체적으로 시황이나 관심 종목, 테마 이렇게 이제 훑어드리고 넘어갔던 방송 콘텐츠에서 앞으로는 조금 한 섹터 혹은 테마 혹은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고품질의 내용을 다루는 식으로 아마 방송 콘텐츠를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4년은 좀 더 발전된 이제 증권맨 김프로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온디바이스 관련된 주제를 잡고 설명을 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드려보려고 하고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건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10월, 계속된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 바닥을 신용장구 16조 진입하면 아마 바닥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에 저점을 깨는 일은 저는 웬만하면 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천천히 바닥 잡고 돌아 나갈 건데, 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서 다시 상승 추세로의 이제 유지가 시작될 때 항상 주도 섹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던 10월 달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두 가지 섹터를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었고,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을 할 때 주도 테마로 가장 유력한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멘트를 제가 정말 많이 드렸었죠. 보시면 이제 10월 12일 방송에서도 신고가 도전하는 종목들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여러 번 드렸었고, 10월 24일 방송에서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이때는 신용장구 16조 정도가 되면 바닥이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16조 찍고 바닥이 좀 나왔죠. 11월 초에도 결국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 이제 2024년 반도체는 섹터는 굉장히 이제 좋을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일전에 또 예시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주도 섹터가 형성이 됐을 때, 예를 들어 2023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고, 굵직한 주도 sek터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이 안에서 소테마가 또 생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라는 큰 주도 줄기 안에서 또 새로운 줄기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 새롭게 또 작은 테마들이 파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이미 이제 연말부터 11월, 12월 정도부터 반도체는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반도체라는 큰 주도 섹터 안에서 어떻게 또 소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온디바이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CXL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키워드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하게 이 소테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다음에 시간이 될 때 CXL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온디바이스 AI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온디바이스라고만 써놨는데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AI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었던 AI는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AI였다라고 하면 이 AI가, 그러니까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기능 자체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같은 이 기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요. AI가 이제 붙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온 디바이스 AI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왜 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처리를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처리 능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값 자체가 외부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된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훨씬 적게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배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작동이 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뭐 저전력,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 흐름 안에서 어떤 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가져갈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이제 기기 안으로 이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좀 더 고성능 프로세서 GPU가 필요할 것이고요. 고급 센서, 향상된 무선 통신 기술, 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제 보안 모듈도 조금 더 향상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녹아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화가 많이 되지는 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대중화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한 어떤 불 켜줘, 뭘 꺼줘, 그냥 요런 부분 정도에서 좀 멈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는 이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분야에서 응용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AR이나 VR과 같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발전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는 아마도 로봇 그리고 의료 AI 이쪽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개인화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의 어떤 통합 강화 그리고 로봇인데요. 이 개인화되는 AI에 좀 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화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과 결합이 됐을 때 뭔가 좀 폭발적인 미래의 좀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어떤 뭐 주문을 했을 때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기 안으로 AI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나 행동 패턴, 환경 같은 것들을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좀 더 개인화된 최적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조금 더 개인화된 어떤 처리 능력 같은 것들이 지금 뭔가 좀 일반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IoT와 좀 더 세밀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이제 사용자가 주문을 했을 때만 작동하는 현재 수준의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사용자가 뭐 굳이 이제 주문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사물 인터넷이 그거에 맞게 뭐 냉장고, 보일러, 뭐 TV, 뭐 방의 어떤 온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케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뭐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AI보다 디바이스 안으로 AI가 장착됐을 때 이 우리가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로 더욱 빠른 학습 능력을 가져가면서 자율성과 지능화에 있어서는 향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전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일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지속성이나 이동성 부분에서 굉장히 향상된 어떤 뭐 로봇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이라는 게 산업 쪽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뭐 자율성과 지능화의 향상과 지속성과 이동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이 로봇이 정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생활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온디바이스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 조금 훨씬 더 개인화된 서비스가 IoT와 로봇 요런 이제 산업들과 결합이 됐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뭔데? 라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뭐 이 종목은 온디바이스 관련주고 이 종목은 아니야, 이렇게 좀 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온디바이스가 관련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종목들 가지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 사실은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이제 12월 장이 좀 바닥을 잡고 돌아설 때부터 이미 좀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충분히 종목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핵심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테마 혹은 섹터가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단발성으로 1차 상승하고 죽을 것이냐, 이게 뭐 2차, 3차까지 가면서 대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요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온디바이스, 그리고 앞으로 또 설명드릴 CXL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시세로 죽기보다는 충분히 천천히 이렇게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섹터 혹은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현재 대장주는 제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디바이스 대장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반도체 통틀어서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반도체가 물론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11월에 한 5,000원, 4,000원 하던 가격대에서 거의 한 3배 정도 14,000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가격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길게 봤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는 보시면 지금 뭐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을 바닥권으로 보고, 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간의 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다가 2013년에 만들어 놨었던 10,000원, 그리고 2015년에 한번 또 찍고 떨어졌던 이 굉장히 상징적인 10,000원이라는 구간을 이번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10년간 뚫지 못했던 이 10,000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쉽게 단발성으로 다시 뭐 10,000원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10,000원 위에서 또한 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거치다가 바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바로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겠고, 혹은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뭐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혹시 제주 반도체가 뭐 이런 12,0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나리오는 뭐 여기서 1차 정도 사보고 뭐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 매수하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릴 것이고, 누군가는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뭐 이제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결정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제주 반도체 그리고 뭐 최근에 고영도 바닥권에서 일단 돈이 들어왔고, 요 구간 안에서 뭐 조정 거치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적인 파동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가온칩스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가격대를 넘기게 되면 27,500원을 넘기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넥스트 칩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장 당시에 고가권, 그리고 9월 달에 튀면서 한번 만들어놨던 2만 원이라는 이 매물대를 넘기면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정말 누군가 저에게 장투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은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어김없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은 조금 이제 롱텀하게 차분하게 들고 가실 분들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얘도 보시면 뭐 정말 실적도 좋고 탄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또 지금 전고점이 뭐 한 21만 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산 테스나도 정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관련주는 한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온디바이스나 뭐 CXL 같은 반도체 안에서의 소테마,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잘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온디바이스가 계속해서 어떤 강한 재료의 역할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온디바이스 관련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뭐 따로 카톡방이나 이런 어떤 스터디방이나 카톡방을 운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24년 새해 맞아가지고 좀 같이 공부하고 제 뭐 관점을 좀 공유할 수 있고, 뭐 중요한 뉴스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으니까요. 참여해서 같이 뭐 스터디하고 또 도움 받을 게 있으실 분들은 여기 이제 동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카톡 1대1 채팅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톡방 초대랑 뭐 참여 코드를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